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재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팩토리얼 함수를 재규적인 방법과 반복 구문의 방법 두 가지로 풀어보고 하노이 타워를 재규적인 방법으로 풀어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제 중 어느 것은 반복 구문이 더 적당하고 어느 것은 재규 구문이 더 적당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경우에 재규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규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규적인 문제 해결이란 주어진 문제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팩토리얼을 예로 들어봅시다.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10팩토리얼을 반환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함수 안에서는 팩토리얼 9의 결과만 있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 할 경우 팩토리얼 10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얼 문제는 재규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리컬시브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재규적으로 팩토리얼 값을 구해봅시다. C 언어에서는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재규 함수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n-1에 대한 팩토리얼 값을 구해서 거기에 n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신과 똑같은 모양의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호출할 때 자기가 받은 인자를 그대로 주시면 안 되고 그 인자보다 문제의 성격상 한 개 줄어든 인자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값을 여기에다 주게 되면 무한히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자는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함수로 들어왔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면 이것 역시 스택 오버플로어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최소한의 문제를 규정하고 그 문제일 경우에는 재규 호출 없이 반환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문제는 n이 1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재규 호출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재규 호출을 할 때는 그 인자는 반드시 규모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규 함수 안에서 재규 호출이 항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규 호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최소 문제를 결정해서 그러한 최소 문제일 때는 재규 호출을 하지 않고 바로 답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재규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재규 함수 이용하지 않고도 구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재규 호출하지 않고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for loop로 1부터 n까지 이동시키면서 모든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 제어 변수 i와 결과되는 수 n은 전부 곱할 것이기 때문에 1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1부터 n까지 가면서 멀트의 모든 수를 곱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각각 4팩토리얼을 만드는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5에서 수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n까지 해야 되는데 이퀄을 빠뜨렸네요. 다시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 두 개 함수가 가독성이라는 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요. 성과에서도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다르게 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를 사용할 때는 반복 제어 변수 하나에다가 1부터 n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죠. 반면에 재규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팩토리얼 리컬시브 3이라고 호출을 했을 경우 함수 호출 스택을 한번 그려봅시다. 3이라는 인자값을 주면서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n이 3으로 들어왔을 때는 1이 아니기 때문에 n-1, 즉 2를 주면서 다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럼 2라는 값을 가지고 같은 함수가 다시 한번 호출이 돼서 프로그램 호출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2도 역시 1이 아니기 때문에 2를 가지고 한 번 더 같은 함수를 부릅니다. 다시 호출 스택에 함수가 쌓입니다. 2를 가지고요. 그럼 이번에는 n이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쌓지 않고 바로 2를 반환해 줍니다. 그럼 반환을 하게 되면 호출 스택에서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택에는 2개 함수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결과인 1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숫자 2하고 곱해서 그 결과를 이쪽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역시 이 부분도 호출 스택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2라는 값을 받고요.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3을 곱해서 최종 결과인 6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럼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데에는 1부터 n까지 루프 한 바퀴만 쭉 돌리면 됐었는데 이렇게 호출 스택에 여러 개의 함수가 쭉 쌓였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방법으로 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오버헤드도 크고 또 만약 이게 이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 큰 숫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날 위험도 가지게 됩니다. 즉 재규함수 사용의 단점, 함수 호출 반환의 오버헤드가 있다.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점은 논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가독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럼 팩토리얼 문제에 있어서 봤을 때 가독성을 높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되었고요. 재규함수의 단점을 안고 갈 만큼 큰 메리트는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 구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재규함수로 구현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하노이 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탑 문제는 3개의 탑이 준비되어 있고 첫 번째 탑에 서로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접시가 쌓여 있습니다. 현재는 임의로 3개라고 생각하고 3개의 접시를 쌓아놨습니다. 이것을 모두 C탑으로 옮길 때는 한 번에 한 개의 접시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작은 것 위에 큰 거가 얹힐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한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알고리즘을 작성하지 않고도 주의 깊게 생각해서 이걸 C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명확한 알고리즘을 성립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재규적인 해결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n개의 접시를 A에서 C로 옮긴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B가 되겠죠. 언급하지 않은 탑은 A에서 C로 옮기는데 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할게요. n개의 접시를 A에서 C로 옮겨야 된다라는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한 단계 낮은 문제로 바꾸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n-1개의 접시를 A에서 B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 위에 있는 2개, n-1이니까 가장 큰 접시 하나만 뺀 나머지 접시들을 목적지인 C가 아니라 중간 지점인 B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가장 큰 접시인 n이라는 접시를 A에서 C로 옮깁니다. 다음은 B에다가 잠시 맡겨두었던 1번부터 n-1번까지의 접시를 B에서 C로 옮깁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n이 3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3일 때 1번부터 n-1번이니까 1, 2번 접시를 A에서 B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3단계로 쪼개지겠죠. 이때는 n이 2니까 n-1은 1개, 한 개의 접시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한 개의 접시를 A에서, 지금 현재는 A에서 B, B가 목적지이니까 목적지가 아닌 쪽으로 옮깁니다. C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반인 2번 원반을 A에서 B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C에 맡겨두었던 1번 원반을 C에서 B로 옮깁니다. 다음 이거는 한 개만 옮겨가는 거니까 더 이상 세분화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3개로 분할이 됩니다. 이건 역시 위에 있는 한 개의 원반은 지금 B에서 C로 옮겨야 되니까 B에서 목적지인 C 말고 다른 지점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원반을 원래의 목적지인 C로 옮기고요. A에 맡겨 놓았던 1번 원반을 마지막에 C로 옮깁니다.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원반을 A에서 C로, 2번 원반을 A에서 B로, 1번 원반을 C에서 B로 해보겠습니다. 1번을 A에서 C로, 2번을 A에서 B로, 1번을 C에서 다시 B로. 그럼 제약사항을 어기지 않고 n-1개의 원반을 B로, 경유지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가장 큰 원반을 A에서 목적지인 C로 옮기는 것이겠죠. 가장 큰 원반을 A에서 C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1번 원반을 B에서 A로, 2번을 B에서 C로, 1번을 다시 A에서 C로 이 3개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을 B에서 A로 옮깁니다. 2번을 B에서 C로 옮깁니다. 다음 1번을 A에서 C로 옮깁니다. 이것을 재규함수로 해결할 때 위에서 재규호출 1번, 내가 n개의 원반을 옮겨야 될 때 n-1개의 원반을 옮기는 재규함수를 1번 호출하고, 그리고 또 아래에서 다시 n-1개의 원반을 옮기는 재규호출을 1번 더 합니다. 이렇게 재규호출이 2번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반복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논리 구성이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재규적인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재규함수로 작성을 할 경우에는 논리가 명확하게 보이고 가독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재규함수가 유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위한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하고요. 하노이탑 문제를 원반 개수 그리고 어느 탑에서 어느 탑을 이용해서 어느 탑으로 가는지 이렇게 디파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원반 하나를 옮길 때마다 출력문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뮬레이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호출하는 메인 함수는 3개의 원반을 A에서 B를 통해서 C로 옮기는 것으로 호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이것을 하나 작은 n-1개의 원반을 from에서 경유지로 보내는 것이죠. from에서 mid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경유지로는 to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경유지에 맡겨놨던 것을 중간에 가장 큰 원반을 옮기는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유지에 맡겨놨던 것을, 즉 mid에 있던 것을 to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경유지로는 from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원반을 옮기는 작업을 나타내는 printf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서는 원반을 표시하고 원반 몇 번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원반은 가장 큰 원반이니까 n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from에서 to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2가지 주의사항 중에 자신을 재기 호출할 때는 하나 작은 문제 해결을 하라고, 그래서 인자의 범위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재규함수는 함수에 들어오면 무조건 재규호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가장 작은 재규호출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재규호출 없이 반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을 n이 1인 시점으로 잡으면 될 거예요. 즉 원반이 1개다 그러면 3단계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1단계로, 이 1단계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f n이 1이면 이 부분만 수행하면 되겠죠. 바로 n을 from에서 to로 이동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밑에 있는 재규호출 하지 않도록 바로 반환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한번 해볼까요? 수행하면 아까 그림으로 우리가 했던 그 작업들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재규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복 구문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재규 함수로 구현하지 않도록 한다. 재규 함수에는 스택 사용의 오버헤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재규 함수가 적합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2가지 점에 주의한다. 재규 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의 범위를 줄여줘야 되고,
재규함수 안에서 재규호출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그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재규호출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